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의 실체가 낱낱이 폭로되면서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직 공산당 교수가 시진핑에 대해 충격적인 비밀을 풀어놓으면서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시진핑의 치명적인 약점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시진핑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이런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면임을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애국심 고취에 올인하고 있지만, 이번 폭로로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중국의 상황과 폭로된 시진핑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가혹한 봉쇄 정책과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둔화로 갈 곳을 잃은 첩첩산중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증하는 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중국 내 산업 경기마저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던 중국은 갑작스런 수요 감소에 직면한 상태로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도 가세하면서 암울한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침체되면서 현재 중국 경제는 한마디로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에 베팅하면서 경제 동력을 다시금 회복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 정부가 작년에 했던 부동산 투기 단속으로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디폴트에 부닥쳤고 중국 전역에 부동산 시장 위기가 번졌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얼마 전 중국 당국은 새 주택 구매 때 개인소득세 환급, 생애 첫 주택 담보대출 금리 인하, 모기지금리 하한선 하향 조정 등과 같은 조치를 부랴부랴 내놓았습니다. 즉 중국식 성장 모델이었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생각과는 달리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비관적으로 심지어 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가 중국 경제 위기에 뇌관이 될 것이라는 최악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업자들의 급격한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국 부동산 위기는 이제 지방정부의 금융위기까지로 번지면서 중국식 성장 모델이 아예 끝났다는 분석까지 나오는데요.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는 경제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 부동산 시장 폭락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 경제 위기의 전조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침체된 부동산 시장,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로 인한 투자 부진, 막대한 국가 부채가 중국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으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져온 성장 모델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부동산 시장마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의 늪으로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중국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지만 시진핑은 사면임을 확정할 제20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목전에 둔 상황이라 사면임에만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시진핑의 사면임을 위한 우상화 작업이 한창인데, 당대회를 코앞에 둔 최근엔 순국선열을 기리며 애국심 고취에 나섰습니다. CCTV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열린 추모 행사에서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지도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인민 영웅들을 기리는 모습이 중국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이곳에는 인민 영웅은 천추의 길이 빛난다라는 마오쩌둥의 글이 새겨져 있어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의도를 내비쳤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CCTV는 이달부터 시진핑의 강군 사상을 선전하는 특집물을 방영 중입니다. 중국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CCTV는 이달 10일까지 뉴스 채널 황금 시간대에 매회 12분, 총 15부작으로 제작된 특집물 추강을 하루 한두 편씩 방영하고 국방 군사 채널을 통해 재방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집물은 시진핑의 강군 사상을 체계적으로 전파할 목적으로 제작됐는데, 추강은 중국 주요 뉴스 사이트와 포털 사이트에도 게시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얼마 전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을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올리는 역사 결의를 채택했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역사 결의를 채택한 건 무려 40년 만에 드문 일이라 중국에서 시진핑의 우상화가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역사 결의에서 시진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수라고 찬양하며 시진핑의 우상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중국의 사상교육, 시진핑의 사회주의 사상을 담은 교과서가 온라인에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한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진핑의 신세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초등학교 교과서로 보이는 사진이 뜨겁게 퍼졌습니다. 중국 교육당국은 사상 무장을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모든 교육과정에 시진핑 사상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는데, 교과서 곳곳에는 시진핑의 사진이 큼직하게 실렸습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신 시진핑 할아버지라는 표현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시진핑이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진이 대부분이고 시 주석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시진핑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너무나도 노고라 하는 중국의 행태는 마치 북한과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과거에도 중국 관영 매체는 시진핑이 젊은 시절 밀 100kg을 메고 5km 산길을 갔다는 일화를 전하는 등 한 차례 우상화 논란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2017년에도 CCTV는 문화 대혁명 당시 시진핑의 하방 생활을 다룬 다큐멘터리 초심을 전국에 방영해 시진핑의 1인 체제를 공고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해당 다큐멘터리가 방영했던 시점은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사상을 당장과 헌법에 넣기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이었던 때였습니다. 이렇듯 시진핑은 우상화 작업과 권력 집중을 통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다지고 있는데요. 조만간 있을 제20차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의 사면임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들어 1인 독주 체제를 공고하기 위한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진핑 우상화는 한창이지만 사실 중국 내에서는 시진핑 사면임에 대한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강압적으로 잠재우고 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사회 비판적인 예술가 지펑은 9월 하순 공안 당국으로부터 베이징 집을 떠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지펑은 중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다른 활동가도 같은 명령을 받았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SNS나 커뮤니티에 시진핑이라는 이름만 올려도 포스트나 글이 바로 삭제됩니다. 온라인 메신저에서 시진핑을 언급하면 플랫폼 운영자의 경고 메시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일상적인 소통의 언로조차 막아버린 것입니다. 다른 한쪽으로는 시진핑은 부패 혐의를 내세워 정치적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진핑 라인의 공안 책임자였던 푸정화 전 사법부장의 숙청은 물론 올해 들어 숙청된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는 30명에 가깝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공직자들이 시진핑의 사면임에 반기를 드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최근 시진핑의 실체가 폭로되면서 중국 사회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출신인 차이셰가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시진핑의 약점이라는 장문의 기고문을 내면서 시진핑의 이면을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시 주석을 마오쩌둥의 충실한 학생으로 평가하면서 오만과 허영, 고집, 열등의식, 낮은 교육 수준 등을 우상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시진핑의 학력 콤플렉스 기원은 그의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진핑은 1979년 명문 칭화대의 화학공학과를 졸업했지만 사실 당시 칭화대는 지금과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중고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공산당 간부 제자들이 당의 추천을 받아 들어가는 곳으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시골로 쫓겨간 시진핑도 추천을 통해 칭화대에 입학했습니다. 마오쩌둥 비서 출신인 리루이는 당 부부장을 지내면서 시진핑을 만났었는데 그의 지적 수준에 대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정도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차이셰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대학에 합격한 장점인 후진타오 전 주석과 달리 교육 수준이 낮다는 걸 시진핑 자신도 알고 있다며 큰 열등감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런 시진핑이 출세길을 달릴 수 있었던 건 혁명 원로였던 아버지 쉬중신 전 부총리의 후광과 어머니의 치맛바람 때문으로 많은 고위 관리들이 아버지를 보고 시진핑을 챙겨줘서 출세길을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은 학력에 대한 열등감으로 지금까지도 원로들의 충고나 아랫사람들의 건의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민해방군 상징인 류야저우는 2017년 시진핑에게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정책을 바꿔야 한다, 위구르족에 대한 구금을 중단하자는 편지를 썼다가 종적이 묘연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이샤는 시 주석의 정책을 함부로 언급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외부의 연락이 끊겼다고 했는데요. 결국 오늘날의 시진핑을 있게 만든 건 시진핑의 자신의 능력보다는 바로 혁명가의 아들이라는 배경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청소년기 사고가 형성되는 시기에 정규 교육 대신 문화 대혁명을 겪은 탓에 민주주의를 이해하거나 공감할 능력이 결여된 채 마오쩌둥 사상만을 일방적으로 주입받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1966년 문화 대혁명이 발발하면서 시진핑 가족들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1969년 막 중학교를 졸업한 16살 시진핑은 상산 하향 방침에 따라 도시를 떠나 하방 생활에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중국에서 개혁의 황금기로 평가하는 이 시절 시진핑은 가장 낮은 곳, 기층, 농촌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며 인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애썼습니다.
당시 농촌 지역엔 중국 인구 85%가 살고 있었는데 이 지지 기반이 훗날 시진핑이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결국 시진핑의 어린 시절을 보면 경제 전문가들의 고견을 받아들이는 걸 치욕적으로 여기는 시진핑의 독단적인 모습이 왜 나오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시진핑에 대한 폭로로 중국 내에서는 현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사면임을 달성한 이후 지도부가 보수화돼 미국과의 갈등까지 심화될 것이며 중국 경제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진핑이 계속 집권하는 한 중국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